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시즌2 이슈로 만나는 정재민의 정치참견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특별편입니다. 네,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정치참견은 정의당의 핫 이슈 대선 후보 경선을 맞이해서 네 분의 후보님을 모시고 함께 나누는 대선 후보 경선 대담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정 패널로 함께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9월 12일이었죠. 네, 일요일 오후 2시에 정의당 대선 후보 PR 언박싱이 시작됐었는데요. 이날 우리 후보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소품,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어떤 장점, 이야기들을 PR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을까요? 저는 언박싱 보고 너무 후보들이 이렇게 귀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새삼 놀랐습니다. 예. 이번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당원들의 투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당원들의 마음, 바로 당심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정의당 당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서울이다 보니까 정의당 대선 후보님들 모두 서울 당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재민의 정치참견은 정의당 대선 후보 모든 분들께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오늘 이런 코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재민의 정치참견은 네 분의 후보님들을 사전에 섭외를 했었고요. 후보님들이 응해주신 순서 그리고 후보들의 일정들에 따라서 이정미 후보, 그리고 김윤기 후보, 심상정 후보, 황순식 후보 순으로 저희가 대담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하고 편집을 통해서 서울 당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메일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모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후보님들이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수많은 언론 인터뷰 그리고 어떤 행사, 또 간담회, 또 TV 토론 준비, 정말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시당의 제안에 응해주시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손님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언박싱 얘기하니까 인사를 그걸로 시작해야 돼. 예. 찾았다. 오마이 대통령 심상정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후보님이 먼저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총 7개 코너로 이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 후보 자기소개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10초 동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형식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후보님의 순발력이 필요한 시간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이머를 재거든요. 그래서 10초 동안 우리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한테 후보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다. 오마이 대통령 심상정입니다. 네. 네. 역시 컨텐츠가 중요해요. 5초 만에. 사실 이 후보 언박싱 방송을 아마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저하고 우리 남지은 위원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번 이 녹화를 준비하면서 후보님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다 보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심상정 후보님의 장바구니 굉장히 잘 봤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하신 찾았다 오마이 대통령 심상정입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안경으로 찾았다. 네, 안경으로. 네, 정말 재밌게 봤었습니다. 역시 이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후보님답게 가장 여유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냥 뜬금없는 질문인데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였나요? 찾았다. 네. 그게요. 요즘 걸그룹 자기소개 PR에 되어 있습니다. 오마이걸. 오마이걸. 그거를 우리
그 요걸 기획하는 네. 친구가 네. 그걸 하라고 해서 저는 20대 청년이 제안하는 거는 후달지 않고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음, 아, 시대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너무 트렌디했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코너 네, 소개해 주실까요? 진행을 해볼게요. 10초, 물론 다른 분들은 다들 난감해 하셨는데 5초 만에 끝내셨어요. 네. 아마 다른 맞습니다. 분들 영상 보시면 네. 아, 내가 또 여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물론 10초라는 5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대선 후보 언박싱 서울시당 버전으로 두 번째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 자랑 시간인데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더 잘하는 거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을 드릴 텐데 그냥 충분히 네.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는 재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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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작년에 총선 이후에 당대표를 사임하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또 당직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심상정은 앞으로 정의당의 대표가 될 일이 없다. 대표를 영원히 졸업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작년 사퇴 이전부터 제가 대표 출마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고 네. 전국에서 노란 점 하나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배치 붙여주셨기 때문에 당이 국민들 속에서 그 국민들을 만날 때 필요한 정치적인 역할로 저는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제가 대표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영혼을 탈탈 털어서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었지만은 결국 큰 당들에게 되치기 당했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넓게 드리지 못한 게 늘 한처럼 남아 있고요. 또 이제 2세대로 세대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진행을 했지만 또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당이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1세대 이 선배 정치인으로서 전 선거제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책 공간을 최대한 열어 선거제도를 살리고 또 우리 당의 이제 뭐죠 대선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당 대표를 선출할 텐데 어떤 분이 되더라도 소중한 단단한 디딤돌을 놔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당의 정체성에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진보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의당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랑 시간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선거제도 개혁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배들한테 이제 비전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하나가 또 뭐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네. 이제 전국에서 이제 국민들이 금배지를 달아준 유일한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하고의 소통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제일 낫지 않을까. 그 대선 네. 본선 경쟁력이 제일 낫지 않을까. 저쪽에 이재명이 될 것 같고 이쪽에 홍준표 씨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토론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대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코너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는 우리 후보님의 비전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아까 보여드렸던 저기 슬로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로 알아먹을 수 있는 슬로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모든 후보님들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부분이 바로 이 슬로건을 뭐로 정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상정 후보님의 출마의변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대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 이거를 슬로건으로 이제 딱 보여주셨는데 이 슬로건이 담고 있는 후보님의 정치적 견해 그리고 가치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시기 때문에 국가 비전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자 이렇게 슬로건을 만드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아마 누구든 본선에 올라가면 이제 당하고 같이 네. 이제 슬로건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듬어야 될 텐데요. 네. 이제 전환의 시대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위에 이걸 조금 더 대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가 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건데요.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도 어렵고 또 지구의 삶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의 정치로 이제는 이제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유엔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지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대국이고 또 문화 콘텐츠도 좋아서 문화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OECD에서 GDP 빼고 나머지 우리 시민의 삶을 표현하는 모든 사회 지표가 최악입니다.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산재 사망률 최고, 또 남녀 임금 격차 1위, 출생률 최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이 가벼운 나라도 과연 선진국인가? 또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하는 나라도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미래가 있나?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대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4년 동안 87년 민주화 이후 산업화 민주화 세력에게 권력을 계속 우리 시민들이 주셨는데 과연 34년 동안 만들어준 결과가 뭐냐. 우리 국민들께서 70년 동안 땀 흘려서 일궈놓은 성과를 소수 특권층의 특혜 또는 행운으로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정치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가 권력 자체가 국가였고 또 34년 동안은 이제 시장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치 시대로 가야 된다. 그 전환의 정치의 핵심입니다. 그러시군요. 전화의 정치 얘기 또 하셨고 그 시민의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후 대통령이 되시겠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 기후 대통령 정말 설레이는 말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최초의 기후 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치권의 이 그린워싱의 어떤 자세보다 우리 시민들이 기후 위기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후 위기로 느끼고 또 정치권이 전면 대응하지 않으면은 우리 이제 아이들 세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런 점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대전환의 플랜을 가진 대통령이 꼭 당선돼야 되고 현재까지는 우리 정의당의 후보 밖에 준비하고 있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0%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030년 지금이 2021년이고 2022년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사실상 그거를 하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후 대통령이란 말이 참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진보 정당이고 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람을 울려온 그런 정당인데 이제 이 기후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이제 깊은 성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정의당이 기후 위기 문제는 나중에로 미뤄왔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충격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지난 이제 19년도 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음. 가장 먼저 서둘러서 이제 준비한 것이 당의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또 우리 김병원 소장이나 또 우리 이현석 예, 이현석 예. 본부장 네. 제가 이제 발탁하고 예. 또 그린 뉴딜 위원장을 녹색당 당원이신 네. 박진희 위원장님을 좀 모셔서 어. 서둘러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원내 정당들 중에는 이제 기후위기 극복 정책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발표를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했던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정의당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가장 이후 국정 운영의 제1순위로 모든 것을 담는 그 국정 운영의 목표로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해줘 5050 플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구해줘 5050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2030년까지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50% 낮추고 예. 그 다음에 지금 6% 수준인 재생 에너지 생산을 5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 그런 뜻이군요. 명확하게 이어가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약에 또 보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제는 경제민주가 아닌 플랫폼 경제민주화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시민의 미래를 구원할 것처럼 정치권에서 엄청 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각종 특혜와 또 예외를 인정해 줬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인터넷 뱅크 법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뱅크를 허용하는데 문제는 금산분리 제외 조항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기재위원으로서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 양당은 이 인터넷 뱅크는 중저금리 신용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무슨 거대 공룡 금융이 되기 어렵다 이런 점을 이제 내세워서 각종 이제 특혜를 줬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지금 시총 상장하고 나서 네. 난리가 났죠. 최고 지금 큰 KB 네. 국민은행보다도 11조가 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어제 뭐 카카오 김범수 회장이 이제 하여튼 상생 네. 맞아요. 골목상권 뭐 상생- 침해하지 않게. 상생 네. 뭐 하여튼을 위한 네. 3천억 조성안을 냈어요. 이제 이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이 네. 이제 뭐 단순히 마켓플레이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팔 물건도 제작하고 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독점. 독과점을 네, 추구하고 독과점. 네. 골목 시장을 혁신적으로 점령해 들어가고 또 알고리즘을 앞세워서 노동 착취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플랫폼이 미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삼성공화국에 이어서 신재벌공화국, 뭐 카카오공화국, 네이버공화국은 결코 원치 않는다. 지금 이때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어제 상생안을 내놓은 것은 이제 빗발치는 어떤 여론의 면평으로 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과거 구재벌 대기업들이 늘 했던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이 플랫폼 산업이 우리 시민과 또 사회와 만나는 그 규칙을 플랫폼 기업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대 개혁과제를 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그래서 주 4일 근무제 사일제. 공약 발표하시니까 왕으로 모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 네. 친구들이 네. 다 정치 전혀 관심 없는 친구들이 심상정 이름을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예,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신노동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주 4일제가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으로 다 뽑혔어요. 네. 아마 요즘 우리 정의당을 담당하는 기자님들이 주로 20, 30대 젊은 청년 기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고 트위터에서 그것은- 폭발을 했더라고요. 네. 내가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투영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청년 시절 때 선진국 하면은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내가 가서 살고 싶은 맞아요. 나라였어요. 저희가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근데 우리 네. 지금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탈출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의 심정이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 4일제는 그 실현 가능성 또 시기, 방도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이거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인스타그램 생방송으로 오. 주 4일제의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어쨌든 이 주 4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해야 될 것은 세계 12 경제 대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될 권리다.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은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 걱정은 물론 다 촘촘하게 따져서 정책화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권을 위임한 정치권에서 답을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일궈온 우리 대한민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다. 정치권 답을 내라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고 그러나 선진국다운 구체적인 지표가 이제 많이 없고 그리고 떠나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나라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심상정이다. 네. 저와 정의당이 네. 꿈꾸는 나라, 예.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살고 싶은 나라,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 네, 주 4일제 관련해서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제가 아이고, 이걸 뭐든 촬영한다고 해서 친구가 네. 부탁을 했어요. 이걸 꼭 심상정 후보님께 물어봐달라. 왜냐면 주 4일제를 하면 수요일에 쉬나요? 금요일에 쉬나요? 이거를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 그래야 이제 자신이 한 표를 찍겠다. 또 어떤 분은 그 주 5일째 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맞습니다. 분도 있는데 네. 그거는 그 아마 제 그 신노동법에 보면 시간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시간 주권. 네. 오. 자기가 꼭 필요한 날짜를 선택할 수 선택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기업과 업종에 따라서 이제 다양성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러면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네 번째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당 지지율 극복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의당 대선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뭔가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쟁 사이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심상정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지지율은 당대표가 올리셔야 되고 저는 정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요. 네. 물론 이건 이제 연계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인터뷰를 한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이제 어디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질문이 정의당이 요즘 많이 침체돼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굉장히 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총선에서 9.63% 얻었습니다. 10% 가까운 지지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10% 시민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 활동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또 그 10%를 종잣돈 삼아 이제 3분지계로 나가는 그런 실천을 이제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뭐 스스로도 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 교섭단체 만들겠다고 한 우리의 목표가 정말 터무니없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이제 그 좌절감이 컸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대표에서 물러나고 2세대 대표 리더십이 서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또 좌절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리 당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번 이제 대선 후보 출마 이후에 제가 지역을 돌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의 리더십이 확고하면은 개별 정치인의 활동이라는 것은 상대화되거든요. 이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또 이렇게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재밌는 분도 계시다 이렇게 되는데 당의 리더십이 이제 그동안에 흔들려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두 분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또 활동이 당 전체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정의당이 추구해왔던 가치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진보적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당이 아니고 특정 이슈에 매몰된 당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는 그 억울하죠. 정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또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도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탈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대선 후보 되고 2주 동안 이제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탈당계 오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라. 왜냐하면 당비 내고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당이 아닌 것 같고 어긋나는 것 같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누가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결국은 본인 당원들이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지 않냐. 근데 그것은 이제 아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또 엄청난 무슨 진보 정치에 대한 혐오 때문에 그만두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후보 나오게 된 것도 당원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나오게 된 거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소통하겠다 해서 23분 탈당계를 내신 분하고 소통을 해서 지금 20분은 탈당을 유보하셨어요. 네. 그만큼 대화 소통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이렇게 이제 당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산어보라는 영화 보면 네. 가오리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알고 홍어 다니는 길은 홍어가 알고 저는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은 정의당이 개척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민의 지지 충분합니다. 제가 후보 되고서 동네에 다니고 지역에 다니면 다들 그러세요. 정의당 왜 이렇게 움츠려 있어? 정의당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있다는 거. 질책도 그 일부라는 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주시고요. 저희하고 손잡고 시민들 속으로 달려가면 저는 거기에 정의당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네. 그 전략이라고 해서 네. 이제 제가 몇 가지만 과거와 다른 네. 이번 대선의 네. 정의당의 공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 가장 그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을 옥죄었던 그 프레임이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총평이 내로남불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예전처럼 강도 높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유권자든 진보 유권자든 상관없이 이 양당 정치에 실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민들은 뭐 양당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어떤 미래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네. 정의당의 지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등과 기후위기라는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정의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선은 우리 정의당이 또는 정의당의 후보가 얼마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 이 승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가능성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후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나다. 심상정이다. 네. 예, 뭐 요- 그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네. 즉석에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의당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대선 후보님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대선은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네.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의당한테는 이번 대선이 정말 중요한 기점인데 결과는 22년 지방선거 때 얼마나 우리 정의당의 얼굴들 또 후보들이 공직으로 진출하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후보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주 이제 중요한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의당 서울시당이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를 네. 내시기를 바라고 네. 적극적으로 음. 저도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한 정의당 또 저 심상정의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당의 정체성, 보편적인 미래 가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 된다. 말하자면 정의당의 가치와 노선을 혁신해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한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폭거에 맞서서 국민들의 동의를 광범하게 끌어내므로써 이것을 이제 살려내야 된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내년 선거 끝나면 당의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명실상부한 2세대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우는 디딤돌을 놔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선 후에 지방선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시작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대선 때에 그 같이 가야죠. 공직선거 네. 운동 기간이 20일이에요. 네. 지방선거는 15일이고 네. 이 20일 동안 각 당에서 방송차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 잡는 사람은 다 지방선거 출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도 이제 중앙에서는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지만 유세는 우리 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있는 곳, 또 전략 지역 이쪽을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의 프로그램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 일환으로 제가 어제부터 지금 서울시 출마자 네, 맞습니다. 출마자들 네. 정해진 곳에 네. 가서 지금 인사 예, 인사하고 계속 드릴 있죠. 예정인데 어제 은평에 가서 네. 시장에서도 인사하고 또 전철역에서도 네, 인사했는데 네. 시민들이 네. 무슨 일이지 벌써? 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 반겨주셨어요. 네.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네. 먼저 계속 찾아가고 네. 찾아뵙는 그런 전략으로 지방선거 대선 승리를. 이후 지방선거가 아니라 대선과 동시에 가는 지방선거 예. 지금부터 같이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네. 다음은 5번째 코너인데요. 이제 그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그 서울시당 당원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서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서울은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게 인구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이 치솟다 보니까 이 극심한 자산 격차 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2025년 인천광역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이제 종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이 서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수많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쓰레기 대란. 그리고 또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자립 문제 등등 정말 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근데 이 서울의 이 문제를 이제 바꾸려면 사실 뭐 이렇게 정책 하나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저는 이 비전 속에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심상정 후보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지역 가면 이제 지역 방송에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인터뷰에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아, 맞아요. 지방 소멸. 제가 네.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지역 다닐 때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반사 거울이 지금 서울이죠. 네. 서울이 지금 우리 국토의 0.6%에 불과한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다 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도권은 매년 18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매년 이제 소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또뭐 아까 쓰레기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만한 그런 인프라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방법은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결국 분권과 자치를 어느 만큼 과감하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 네.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뭐 부동산 정책, 에너지 정책, 인구 정책 또 뭐 이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이제 그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의 지금 그 인구 수를 네. 분산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또 그럴 때만이 또 여러 이제 일거리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는 이제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안을 내셔야 되는데 네.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은 분권과 자치를 과감하게 진행해야 된다. 특히 서울에 있는 행정도시를 빨리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공간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분권과 자치가 현재 있는 광역 또는 기초의 어떤 그 행정기구의 권한을 위임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전망을 확고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 공간의 민주화. 그러니까 프랑스는 촌을 가도요. 파리에서 사는 삶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기차로 한 1시간 정도 출퇴근할 수 있는, 한두 시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동네라면은, 그런 지방이라면 거기에 아이들 교육시설, 그 다음에 반려동물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또 뭐 도서관 이런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저는 뭐 그런 지방으로 내려가 살 사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행정수도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전 공간을 민주화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민주화해서 분산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병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병원이 큰 병원들이 없어서 막 서울로 대도시로 오고 이런 게 있어 이제 공공병원들을 잘 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 대학 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택, 그다음에 교통이 이제 출퇴근이 돼야 되죠. 병원, 아이들 교육, 그다음에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또 뭐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코너 네. 진행해볼까요? 6번째 코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청년들에게 좀 어떤 공약들을 제안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촬영하는 거 준비를 하면서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좀 이렇게 청년 공약이 딱히 두드러지진 않았어요. 이게 워낙 전반적인 문제의식들을 이야기하시느라고 청년들만의 이야기는 이제 약간 26일 뭐 등등 다른 기획으로 미뤄두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는 청년층 공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을 훔칠 나만의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내놨어요. 주 4일째. 그거는 너무 강력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시도당에 네. 당원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2030 우리 청년 당원들은 아주 막 너무 좋아요. 주 4일째 이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 40, 50대는 그 현실감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청년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하고 또 강력한 의지로 밀고 왔던 사람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년도에 당대표 됐을 때 그 원내정당으로는 처음으로 뭐 원내정당 원내외 다 합쳐서 그래요. 애국회의 강요하면 안 된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병사 월급 인상안을 법으로 냈어요. 법으로 내서 다른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18만 원씩 주고 그래서 엄마들이 맨날 500원짜리 동전 바꿔서 보낸단 말이에요. 세탁비 내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낸 걸 보고 문재인 후보가 뭐 최저임금 30%에서 50%로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누가 한 거냐 제가 물어보니까 뭐 정의당이 한 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이 뭘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양보해서 이거는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같이 만들어낸 거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기초자산제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맞아요. 청년 기초자산제. 근데 이제 지금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청년 문제가 그냥 시대 정신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단품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청년의 시대,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도 이제 그런 계획이고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것도 사실 청년들이 선진국에서 태어난 바로 그 청년들이 꾸는 꿈. 이분들은 이제 나의 존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내 개성과 잠재력이 펼쳐질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살고 싶은 나라, 선진국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이제 비전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죠? 어떤 거죠? 네. 라떼잖아요, 라떼. 라떼는. 그래서 꼰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제 제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와 민족에서 시작한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모든 개개인이 존중되는 일상의 민주주의까지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된다. 너와 나의 관계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요즘에 뭐 이른바 갈등자를 붙인 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결국은 586 세대에 묶여 있는 제도적 민주주의 한계 때문에 비롯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 시민의 삶의 변화, 또 민주주의의 성숙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이제 정책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제 청년들이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대신한다고 하지 마라. 대신해서 만든 게 지금 청년의 미래를 빼앗은 거 아니냐.
물론 청년의 정책을 장년층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미래 세계를 설계하는 것은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청년의 감수성으로 청년의 기획력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청년들에게 선거 피선거권, 선거권을 네. 대폭 인하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저는 뭐 만 16세까지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 제가 정개특위위원장 재작년에 하면서 30년 동안이나 지체됐던 만 18세를 이뤄낸 것은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요. 그것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피선거권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은 35세 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23세 그리고 지방의원은 18세 이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그런 공약을 냈는데 저는 이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일치시켜도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수정 보완을 해서 공약을 낼 생각입니다. 이번 대선 때 우리 대선 후보님의 그 이야기로 네. TV 토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예. 그 벌써 막바지에 다다르고 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7번째 코너인데요. 7번째 코너는 우리 후보님이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 집중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나야 나 코너인데요. 네.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건데요. 대선 후보 나야 나. 네, 7행시입니다. 대선 네. 후보 나야 나. 예. 7행시라고? 예, 네. 7행시. 아,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렵다. 7행시를 이제 즉석에서 생각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어필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실까요? 글쎄. 사실 후보님들이 보고 해야 예, 되겠네. 대선 후보 나야 나. 다들 그냥 운명에 맡기시더라고요. 예, 그냥 해보죠. 뭐. 예, 그냥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요거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뭐. 네, 네네. 그럼 메모만 그렇게 대선 후보 나야 나 하셨거든요. 메모를 자.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가 음을 네,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선. 선거는 시대 정신의 선택입니다. 후.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국가 비전과 또 국정 운영 능력을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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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물 같은 거. 보물 같은 후보를 선택하는 시민들,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네. 나. 나는 죄송합니다. 나라고 해서 나는 늘 시대의 알람을 울려온 사람입니다. 시대 정신에 입각한 비전과 정책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 당을 넘어서 협력할 수 있고 또 20년 동안 신념을 지켜온 저 심상정이 이 위기의 시대를 구할 진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야. 야만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34년 동안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는 데 쓰고 시민들의 삶을 불평등의 계곡으로 내몰은 양당 체제는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나. 나라는 시민의 것입니다. 기득권자의 나라에서 이제 시민 대중의 삶을 보듬는 그런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안 되겠습니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네, 너무 아,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정말 네,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네, 정말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였어요, 머리. 예. 그래도 굉장히 말씀 잘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자막을 넣을 거예요. 자막이 우리 후보님이 7행시라기보다는 7연으로 된 네, 연설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약간 편집하시는 분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너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용이 예. 근데 되게 알차요. 예, 이 맞습니다. 칠행시만 들어도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치란 무엇인가 다 알 수 강의해 있는 주신 것 같아요. 정치란 무엇인가. 철학이 담겨 네, 있었어요. 정치의 소명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시당 당원님들한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서울시당은 누가 뭐래도 우리 정의당의 중심입니다. 정의당이 아플 때 정의당을 짊어지고 가야 하고 또 정의당이 힘들 때 또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게 바로 서울 시당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탄탄한 그런 시민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 저 심상정이 최대한 그 승리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저 심상정은 20년 동안 진보 정치를 일궈온 수많은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개인 심상정은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만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의 삶도 위기고 우리 당도 위기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희망으로 거듭나는 정의당, 그것이 곧 우리 정의당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심상정이 마지막 땀방울까지 쏟아 부어서 반드시 당을 살려내겠습니다.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들을 전폭적인 소원 아래 여러분들과 두 손 꼭 잡고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동적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계신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심상정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나요? 네. 네. 네, 방송 토론회와 정의당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도 꼭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정재민의 정치 참견, 대선 후보 특별편, 다른 후보님들의 방송도 함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정의당의 대선 주자 바로 당원 여러분들의 손으로 선택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서울시당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함께한 저는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맞다. 아차차. 그 정의당 서울시당 유튜브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